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여야 모두 오늘 잇따라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야 간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실행하는데 이게 좀 과정상이나 정당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게 지금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 대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 걸어가지고 공수처가 그걸 내란죄까지 확장시켜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거를 또 법원이 발부를 했다는 것도 이게 정당성이나 법적인 쟁점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실행할 때는 비밀리에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건 도주 우려가 있거나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걸 온 동네에다 대고 며칠 날 하겠다 경호처는 협조해라 뭘 해라 막지 마라 언론에다 고지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조직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2021년 1월에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한 명도 구속시키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현직 대통령의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졸속 행태를 보이는 게 맞나? 지금 이게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네, 이에 야당은 조속한 재집행이 필요하다. 그렇죠. 12월 3일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흔들었고 어제는 1월 3일이었죠. 어제 딱 한 달 만인데요.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사소송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입니다. 더군다나 체포영장 신청 전에 3번이나 소환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습니다. 어떤 범죄자도 불응하고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또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려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 피의자고 또 오늘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죄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서 수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적용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에 응해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통해서 집행에 또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다투고 그게 말이 맞다면 아마 체포영장은 효력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적법한 절차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수사 대상인 내란죄와 함께 어제 행위까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경호처를 동원한 이 영장 집행 저지 행위까지 추가적인 범죄 사실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팽팽한 입장에 대립이 있는 것 같이 경호처하고 공수처 역시도 대립이 좀 심합니다.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호처장 등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입건을 했고요. 이 경호처에서는 이거 무단 침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경호처는 또 입장은 크게 안 바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불렀는데 안 왔다,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경호처장하고 차장이 지금 경찰 요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지금 경호 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사법 집행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아마 일정 조율을 하자고 의견을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부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 대상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법적인 논란이 없이 깔끔하게 갔다면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거부의 여지가 없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국민들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경호처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그런 엄중한 시점이고 처장과 차장도 그런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대해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아마 일정 조율하자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쉬운 게요. 어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현장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현행범 체포했어야 된다고 공무집행 봅니다. 방해로. 그렇습니다. 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도 이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현장에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특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력 협박을 통해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막으면 바로 성립되는 겁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만들고 실제 이 경호처 경비단을 또 수방사 경비단을 동원해서 막지 않았습니까?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고요. 스크럼을 짜서 진입을 막았습니다. 폭력 협박이 있었던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명백하죠. 그리고 그 법리적 주장으로 불법적인 이 영장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그래서 무단 침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단 침입이라고 경호처가 해석할 수 있죠? 적법하게 제시된 영장이 있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저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어제 체포됐어야 되고 안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출석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호처까지 대통령과 함께 법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위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어제의 상황 자체는 법치주의가 사실상 붕괴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격한 것이고 경호처장이나 차장도 이에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1차 시도에서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6일까지 시한이니까 6일 안에 한 번 더 재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6일이 지나서 좀 연장하는 방안, 아니면 재청구하는 방안, 아니면 새롭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택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공수처가 아마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정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그 행태나 수사 방향이나 이걸 뭐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고, 요번에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과정도 드러내놓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보다는 네. 6일이 지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은데요. 아하.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하기까지 지금 뭐 수사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이나 법적인 논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기 전까지 아마 명분 축적용으로 2차 집행, 지금 체포영장을 6일 이전에 한 번 더 실행에 들어간 다음에 그게 거기서 만약에 좌절이 된다면 구속영장 가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일단 재집행을 한번 해보고 구속영장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체포영장의 기한이 아직 3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6일까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로서는 영장의 재청구라든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일 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반드시 완료한다는 각오로 재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재집행이 불발될 경우에 이후의 상황은 6일 이후에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이 가능할 것처럼 이게 안 되면 또 그런 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용으로 집행에 나선다고 하면 실제 이 위법적인 상황에 만들고 있는 대통령과 경호처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당연히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어제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저지의 상황, 또 대통령 측의 입장, 또 실제 2차 집행에 나섰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차 집행에 나설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반드시 집행을 완료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공수처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나온 것이 혹시 옥상옥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집행, 체포수색 영장의 집행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2차 집행을 하기 전에 그럼 여야 모두
아예 경찰로 다시 옮겨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좀 배경은 다릅니다. 여당은 수사권 자체가 공수처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재집행 못할 거라면 경찰로 가는 게 맞다 이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니 뭐 여야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가진 수사권은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수처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한 이후에 직권 남용이라든가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간 게 아니거든요. 정치권이나 이 논란을 그대로 받아가고 처음부터 갔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거를 실행해 낼 역량이 없으면서도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야 공이 표현은 다르지만 법적인 정당성을 갖춰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중에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데는 경찰밖에 없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가야 되는 이 수순이 맞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거리 만들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법에 동일한 사건을 중복적으로 할 경우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도 경찰도 다 이첩을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검경 수사권 분리하면서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들어서 이 사태를 지금 미리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법적 내용이 그리 돼 있으면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경찰에서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해서 가는 게 한다면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도망을 가거나 할 내용도 없고 지금 계엄 주요 주요 당사자들이 내란 혐의 주요 당사자라고 그러죠. 당사자들이 지금 엄정하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대통령을 망신주기식도 아니고 말이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신시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자체가 공수처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제2첩 얘기 나오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2첩이라는 게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현장 지휘권을 그건 경찰에 대한 것이고 오늘 뭐 노정면 대변인이 밝힌 제2첩 문제는 아마 검찰로의 제2첩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서 검찰이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문제를 언급한 건데 그거는 집행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예, 실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검토는 아니고 그만큼 결기를 갖고 확실히 집행하라는 이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당장 제2첩을 해서 뭐 수사권을 검찰이 갖도록 하라든가 경찰 수사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찍힌 것은 3일 안에 반드시 2차 집행에 나서서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고 무조건 이 집행을 한다는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라. 여기에 좀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키를 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경호처에 대해서 대통령의 대행, 국무총리의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해서도 좀 지휘권을 행사해 봐라라는 부분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회신하지 않았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지휘권이 있다는 건지 저는 정말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요. 아니지만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직무만 정지됐다. 그러니까 예, 비행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월급도 그대로 받고요. 일부 업무 추임비만 빼고는 다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호도 지금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경호 대상이 되고 있는 분한테 내가 지휘를 행사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기관 간의 사례로 맞는 겁니까?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유지하는 거고요. 공수처의 요청이 무슨 이유인지 무슨 사유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비서실장이나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지금 상황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경호처에 대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하라고 지시할 수 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못합니까? 왜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안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어제 3일 아까 외신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에 실제 생중계됐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이 뭐 어떤 뭐 이런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24년 그러니까 민주주의 경제화를 동시에 이룬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그 내용은 내란에 가깝고 그래서 불소추 대상인 내란죄 혐의를 수사받으면서 체포영장까지 법원이 발부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이 상황 이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비춰진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최상목 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되고 당연히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경호처에 사전에 주문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자신들이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됐으면 수사에 응했어야죠. 그리고 사전에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상목 대행은 명백하게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만약에 또다시 집행에 나섰을 경우에 물리적 충돌이라 그로 인한 불상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명확하게 경호처에 요청을 하고 지시를 하고 압력을 가해서 집행에 문제 없도록 협조하라는 그 지시를 당연히 하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조차도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관절을 경호하는 경찰과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없이 길을 터주거나 체포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로 전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군 지휘부가 다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군참모총장,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구속돼서 기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청도요. 서울경찰청장하고 본청장이 다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 영장 집행 과정에 그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법리로 다투는 문제고 정당성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측에서는 아마도 막아서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이 점으로 볼 때 이게 보면 뭐 일각에서는 항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이요. 법과 제도라는 원칙적 잣대로 가동하는 국면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명을 받아도 이게 법률적인 잣대로 볼 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요. 권한 받기라고 본 것이고 그 의사를 표현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불법적인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근데 실제 어느 정도까지 이 지시가 내려갔고 그래서 그 지시를 거부하고 항명에 이를 정도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차, 2차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방사 경비대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저는 박정준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 등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될 자신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지휘부 말고 일선의 경호 인력들 또 중간급 이 지휘관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지시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해서 죄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당연히 비상계엄이나 내란의 위헌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명령이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과거에 전두환 이 내란 사건 때도 그런 항변을 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을 따른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처 인력들 또 수방사 등 경비대들은
이게 불법 위법적인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따랐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차 집행에 나서고 박정준 처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 처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수처나 경찰의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실제 이 경호 인력들 중간 간부 이하에서는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만약 2차 집행에 나설 경우에 박정준 처장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경호처의 인력들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만 본인이 얻는 법률적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명백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일까지 남은 시한 중에서 한 번의 재집행을 더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집행의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공수처가 네. 경찰의 협조 인력이라든가 또 출입 동선 또 시간대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간다고 하면 일단 1차 집행 과정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끝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경호처 내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이 뭐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그리고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에 이게 엄격하고 엄밀하게 법 집행이 되면 이번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호처에서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 동요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면 2차 집행에 나선다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2차 집행이 명분 쌓기용으로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재집행을 하면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하고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55 경비단이나 202 경비단이 안 나설 수는 있지만 아마 경호처는 그 조직의 태생 자체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1%의 사태라도 예방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한다면은 경호처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얘기도 해볼게요. 141차례 정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검찰이 그 조사한 거 가지고 진위나 뭐 내용을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지금 아마 관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번에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있을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벌어진 사유만 보더라도 이게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내란 혐의의 주요 종사자로서 지금 지목을 받고 있고요. 예. 지금 탄핵 가결이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내란 가담 혐의로 돼 있는데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나 그 국회 대리인단에서 헌법하고 형법이 다르고 수사하고 탄핵 심판이 다르다고 하지만 영향을 서로 미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의 주요 사유였던 내란 혐의를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남용만 남거든요. 직권남용은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지금 수사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요. 네. 이게 지금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기소 이후의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에 국회 소추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결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게 아니고요. 음.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까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에 포함된 내란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2017년 1월 달에 권성동 당시 지금 대표가
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 단장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과 관련돼서 이게 법률 위반 혐의로 탄핵 사유에 포함됐는데 이것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고 다만 그러한 이 법 위반 사실이 어떻게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그 사유로 해서 이 소추 의결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권성동 대표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 어제 그 변론 준비기일에서 소추 대리인단이 밝힌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형사재판과 이 파면 절차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 탄핵 심판 절차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쓰지만 네. 형사소송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를 탄핵 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범죄 사실의 헌법성의 헌법 위반 여부, 헌법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다투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를 뺐다는 건 사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2017년 국민의힘 그 권성동 대표가 주장하거나 설명했던 내용과도 배치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시면 지금 얼마나 이 터무니없는 말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바로 확인될 겁니다. 예. 아니 탄핵 심판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게 뺐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민주당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그건 네. 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서 내용에 보면 주요 탄핵 사유가 내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헌문란 어쩌고 할 때 국헌문란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를 내란죄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탄핵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국회의원의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게 탄핵입니다. 탄핵 가결 대통령 아닙니까? 탄핵. 네. 그 정도로 중대하고 엄중한 건데 그 탄핵 가결의 사유서에 주요 의결 내용이 내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탄핵 가결시켜 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철회를 하겠다? 이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A라는 걸로 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B라는 것을 다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국회 제1당으로서 다수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할 짓입니까? 그거는 민주당 내에 율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기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헌법재 정황식 그 주심이 물었던 것은 내란죄 개헌 관련 위법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내란죄를 철회하냐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고 사실상 철회합니다라고 답했고요. 그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똑같은 법률을 적용했고 그 주장을 했던 게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다는 뜻이라는 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혐의와 관련된 형법상 제목들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 뜻이잖아요. 범죄 성립 여부까지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내란죄 범죄 사실로 지금 기술된 사유는 전부 다 다릅니다. 2017년에도 뇌물죄, 아니 직권남용죄가 범죄를 다 성립하는 했습니다. 데 다투지 않은 건 누구나 압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을 다룰 이유는 없으니까 아는데 지금 탄핵 사유를 공방을 할 때 쟁점을 다룰 때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회한다는 의미로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죠. 내란 혐의 철회 아니라니까요. 내란죄 여부를 계속 다툽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대한민국 언론이 다툰다는 다 겁니다. 틀렸습니까? 보는 국민들이 다 해석을 틀렸나요? 잘못했고요. 그 주장 자체에 대한 그 잘못된 어떤 이 취지로 기재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혼란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많은 기사에서 내란죄 부분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대부분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 부분을 다투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문제는 다음 기일에 이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일단 나올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도 만만치 않게 또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때에 국회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처분도 151석이냐 했고요. 200석이냐.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권을 해서 법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줄탄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줄탄핵을 시키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행정부 기능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헌재가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급하다고 그걸 두고 법률의 잣대가 될 수 있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방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직무상으로 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혹은 행정부 수반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분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은 빨리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빨리 그거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리하겠죠. 그런데 뭐 헌법재판소는 어제 기일에도 분명히 밝힌 입장과 같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거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사건들은 선행적으로 할 겁니다. 특히 빨리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일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위원 이것도 제기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9명 구성을 완비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도 9명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판단은 더 빨라질 수는 있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그렇게 급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 임명 1인에 대한 문제라든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탄핵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탄핵 문제를 거론하고도 있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